그러면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통해서 저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거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없었느냐? 아니고요. 그 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썼습니다. 얘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엑셀로 저장이 되죠. 그죠? 요 엑셀로 저장이 되는 것들은 요 학생들, 지금 학생들 성명은 제가 다 없앴는데 학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지고 내가 따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학생들 주소랑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교수가 다 관리한다. 학생들 주소, 전화번호.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면 저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학교에다 연락을 하겠어요? 헷갈리죠? 그러면 다 해야 되죠. 나랑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서에 다 전화를 해서 저 전화번호 바뀌었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파일 관리 시스템은 뭐냐면 통합 관리가 아니고 각자 파일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하면은 우리 ERP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ERP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해 준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해 주는 건데 그렇게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상담 시스템에 대한 건데 아까 전에 내가 엑셀에다가 나 혼자 상담 시스템 학생들에 대한 이름하고 이걸 관리해 줄 거냐? 아니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해 줄 거냐?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전화번호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학생의 관리는 학교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형식이 다 정형화돼 있어야 돼요. 관리하려 그러면 정형화돼야 되죠. 학생 같은 경우에 이름, 학번, 전화번호, 주소, 또 여러분들 뭐 그 수강 과목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필드를 만들어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그럼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차이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비트에 대해서는 다 배웠죠? 우리 제일 처음에 비트 0과 1의 조합. 그죠? 그 비트가 합쳐져서 뭐가 되죠? 바이트가 되죠? 이 바이트가 8개가 묶여져서 1바이트가 하나의 글자죠. 영어로는 1바이트가 하나의 글자고 한글은 2바이트가 하나의 글자를 한다 그랬죠? 배웠죠? 아스키 코드 뭐 이렇게 해서 코드화 시키는 거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이 되면은 필드가 있고요. 필드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별, 나이, 주소, 이게 하나의 필드예요. 그러면 그 필드를 여러분들이 한 명이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죠? 학번, 과목, 날짜, 학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한 명이 하나의 그 레코드를 갖겠죠. 이게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고 그래서 이게 모여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파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파일 형태를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관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파일들을 테이블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파일들을 A, B가 같은 건데 이렇게 다 따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별도로. 자, 이렇게 관리하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를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요. 파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한 파일들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 각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냥 내 파일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그다음에 뭐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중복 관리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관리가 여기도 되고 여기 되고 버전업이 안 되고 그죠? 정보가 업데이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전통적 파일 환경 시스템에서 문제점들은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이제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줬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합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으로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통합 관리해 주는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은 DBMS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아까 전에 우리 마스터라는 개념 이해 배웠죠? 마스터가 있으면서 분산 처리된 거를 이렇게 관리해 준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을 써요. 그래서 DBMS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자기가 관리해 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은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 야, 너 여기다 저장해. 내가 다 일일이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DBMS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 주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데이터를 넣어주면 DBMS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요 데이터들이 하나씩 요걸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정보를 얘기하고요. 그 데이터를 뭉쳐놓은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DBMS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DBMS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엑셀 보듯이 엑셀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엑셀은 나 혼자 관리해 주는 거, 내 컴퓨터에 관리해서 쓰는 시스템이고 이런 식으로 엑셀처럼 정리를 해놓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인데 통합 관리해주는 엑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 통합 관리해서 서로 공유해서 쓰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그럼 엑셀 하나에다가 내가 입력하고 다른 사람도 입력하고 요즘 막 공유해서 막 쓰죠. 그죠? 구글에서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공유하거나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필드라고 하고 요게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하고요. 요거 하나를 필드라고 하고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레코드라고 부르고 필드와 레코드가 묶어져서 얘를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이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정형화되게 저장이 됩니다. 정형화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학번에는 학번 이외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뭐냐면 스키마라는 거는 딱 정형화시킨 데이터들 포맷을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막아놔요. 만약에 잘못 들어오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되게 튕겨냅니다. DBMS가. 그래서 학번에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 입력 안 돼. 나 못 받아줘 하고 튕겨냅니다. 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들을 해줘요. 다 정형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웹페이지는 비정형화된 텍스트가 막 어질러져 있죠. 근데 그거를 맵 리듀스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필드하고 레코드로 만들었다는 거는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정형화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형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DBMS고요. 기존의 모든 기업들은 정보들을 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정보 우리 인트라넷 들어가면 다 이렇게 관리가 돼요. 여러분들 개인 정보 학생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학생 정보 이름하고 나이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 테이블, 저 같은 경우는 교수 테이블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교과목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수강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수강.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듣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하고 교수 테이블하고 합쳐져서 수강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제 과목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이상철이라는 사람의 무슨 교과목을 언제 들었다. 이게 이제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해 주는 게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테이블들을 통합해서 묶어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학생 데이터, 뭐 교수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가 크면 묶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앞에서 관리해 주는 거를 DBMS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라클, 사이베이스, MySQL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이름들입니다. 프로그램 이름들이면서 걔를 DBMS라고 불러요. DBMS하고 프로그램 이름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 분야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많이 듣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오라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1등이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라클. DBMS예요. 그걸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뭐냐? 데이터베이스까지 설명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 써야 되잖아요. 나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필요하고 교무처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관리해 주는 게. 그러면 이런 관리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서 통합해서 쓰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하나만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야, 얘 찾아줘. 얘도 얘 찾아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앞에서 마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빼서 갖다가 줍니다. 너 이거 찾아서 갖다 주고 이거 찾아서 갖다 주고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수정을 해요. 그럼 수정해주면 야,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수정해줘. 넘겨주면 얘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통합 관리가 되죠. 한 군데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나 홍길동이라는 전화번호가 필요해. 그러면 연락을 하면은 얘가 찾아서 수정된 걸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이게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여러분들 모든 회사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ER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짜져져 있는 거를 이름 붙이는 걸 우리가 ERP라고 하고요. ERP, SCM 모든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몇십 년 동안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은 가장 기본입니다. 빅데이터보다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거죠. 모든 기업에서 모든 업무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작동을 해야지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들어오게끔 할 거냐 말 거냐는 기업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이제 빅데이터로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업은 다 자기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션, 운영이라고 하죠. 자기 매일매일의 업무들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다 프로그램화 코디가 돼 있고 프로그램 처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자, 얘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자,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자, 그러면 제가 홍길동을 찾아야 돼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빅데이터 경영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돼요. 자, 그런데 딱 봤더니 홍길동이 있어요. 나 지금 홍길동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특화시켜주는 번호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쓴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맞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번호? 학번. 학번이죠? 맞죠? 여러분들 학번이 여러분들을 관리해주는 코드예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을 지금 수업을 듣는데 홍길동만 나는 알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DBMS에다가 야 홍길동 전화번호 찾아줘. 그러면 걔가 그러겠죠. 홍길동이 여러 명인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번호가 뭐 2012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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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면 아 걔요? 가서
그 아까 전에 학생 테이블에서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 필요한 거를 골라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테이블하고 테이블하고 다 저장했는데 이제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내가 그러면 계속 갖고 올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홍길동의 그 학번만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야, 이 번호 전화번호 좀 알려줘. 이 학생이 기존에 어떤 수업 들었는지 좀 알려줘. 이 학생 주소가 어떻게 돼? 계속 DBMS에다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 사람의 학번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요겁니다. 요 키. 그래서 이 키라는 거예요. 키. 서로 테이블마다 키들이 있어서 그 키들을 서로 공유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테이블하고 테이블하고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게 테이블을 구조를 만들어 준 거를 이름을 붙인 게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RDBMS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뭔지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저장해 두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테이블을 저장할 때 테이블하고 관계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현재 이거 써요. 다른 거 안 씁니다. 이것만 딱 쓰이는데 거의 이것만 쓰이는데 이거를 그래서 릴레이셔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걸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키,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테이블마다 고유한 번호를 다 부여해주고 그 고유한 번호대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번, 저는 아까 전에 그 교본,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뭘로 관리해요? 주민등록번호. 다 이거를 관리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기관에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죠.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정보 다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고요. 수십 년 동안 기업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갖고 오다가 스톱이 된 게 뭐냐면 빅데이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걸로 관리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둡인 거죠. 하둡은 이렇게 저장을 못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이렇게 저장이 안 되겠죠. 홈페이지. 그다음에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 다음번 시간에 NoSQL에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게 뒤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빅데이터 시대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 도저히 안 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만들어진 게 Not Only SQL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SQL이라는 이름이 붙은지는 요 뒤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목요일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설명을 했고 얘를 왜 SQL이라고 부르는지를 뒤에 나올 겁니다.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